그래서 어제 진도는 이제 비트맵화 시킨 이미지로 해서 봤고요. 요거 포함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간 과제로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계절학기 개인적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은 중간 과제가 제가 알기로는 목요일하고 금요일로 알고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일정이? 중간고사가 개인적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 금요일, 금요일이나 목요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간 과제는 이제, 어, 저번에 물어봤을 때 다들 그냥 수업하자고 해서, 중간 과제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다 합쳐서, 기말 제출로 할 거긴 한데, 우리 지금까지 한 게 맞는지 좀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어, 실습한 게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그래도 중간 정도 과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부터 잘 보세요. 오늘까지 일단 내가 챕터 4까지 하고요. 4가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조합할 때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진도를 먼저 나갈게요. 자, 예제에서 우리 오늘 4에서 여기까지 했고 이제 이거 꺼내 볼게요. 이 파일은 컬러 모드가 우리 지금 기본으로 RGB를 보고 있지만 이게 이미지의 모드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 듀오톤 모드라고 해서 이중톤을 사용을 많이 하지 않지만 비트맵하는 우리가 뭔가 작품처럼 뭐 의미 있는 인물을 또 다른 인물로 표현해 주거나 이제 그런 또 작품 장르가 있는데 그런 걸 작업할 때 또 많이 활용해 주지만 이중톤 같은 경우는요 톤을 두 가지, 한 가지에서 네 가지까지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톤으로 갈 때는 무조건 해석 응용을 거치라고 했었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이중톤으로 보여주겠다. 그러면 톤은 단일 톤부터 쿼드 톤까지 네 가지까지 쓸 수가 있어요. 나는 톤을 듀오 톤으로 보겠다. 그럼 나는 이 이미지를 컬러를 톤을 내가 만약에 블루와 두 번째 톤은 뭐 그린으로 보겠다. 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미지는 지금 내가 지정한 톤 두 가지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했을 때 굳이 이렇게 뭐 그 톤을 가지고 뭐 많이 했던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듀오 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8-7-1은 채널에 대한 건데 이거는 좀 많이 어려워하긴 했어요. 음, 저장되는 영역은 채널이라는 부분에 들어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선택을 제가 여기 있는 종이만 선택을 했어요. 자, 종이만 이렇게 했는데 선택하고 나서 나는 이 영역을 저장을 해볼게요. 선택된 영역을 저장할 수가 있죠. 나는 이거를 01번이라는 이름 저장을 했어요. 자, 컨트롤 D. 자, 언제든지 작업하다가 영역을 불러올 수 있죠. 영역 불러오기 01번은. 그럼 01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요. 채널 볼까요? 채널? 채널이라는 부분에 보면은 RGB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01이라고 해가지고 검은색과 하얀색으로 선택된 영역에 대한 게 컬러로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컬러 자체를 블러 효과를 줘가지고 이걸 내가 여기서 수정해 주는 거예요. 흐림 효과 한번 해볼까요? 흐림 효과. 가우시안 흐림 효과. 그럼 나는 이렇게 블러 값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나는 영역을 이미 수정해 준 거예요. 그럼 레이어 한번 볼게요. 다시 RGB로 가서 레이어 들어가서 나는 아까 불러왔던 영역을 어, 가져올 건데 그 채널에 있는 01은 이미 수정이 됐죠. 경계면이
경계면이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가지고 내가 Alt, Delete 눌러서 보면은 얘는 아까는 선명한 영역이었지만 이미 선택된 영역이 육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왜 하느냐? 약간의 특수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채널에 있는 영역을 수정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이해하는 학생이 별로 없었어요. 자, 4-7-2번 꺼내보고요. 여기에 여러분 영문 이름을 적어볼게요. 자, 글자는요, 내가 새로운 레이어 만들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으로 글자가 들어가는데, 자, 제가 타이틀로, 자, 그냥 수평 도구를 클릭해서 제가 제 이름을 한번 적어볼게요. 그냥 한글로 적어주는데, 일단 잘 보이라고 컬러는 흰색으로 해주고요. 폰트가 되게 중요한데, 절대 불린 폰트 이런 거 쓰지 말고, 지금 제가 세리프가 좀 있는 거 써야 되는데, 한글이니까 한글 폰트 중에서 약간의 세리프가 좀 예쁜 폰트가 뭐가 있나. 육명조를 사용할게요. 육명조. 육명조에서 오늘 좀 두께감이 있는 거라서 350으로 해서 육명조를 제가 일단 선택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표현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글자가 약간의 네온 글자처럼 어느 부분은 좀 밝고 어느 부분은 라인이 가늘고 뭐 그런 작업을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줄 거냐? 채널에서 그 영역을 수정해주고 싶어요. 이거 좀 어려운데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저는 지금 제가 글자를 쓴 영역이 필요해서 영역만 선택을 할 거다. 글자 영역. 그럴 때는 이동 툴일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앞에 있는 요 썸네일 있죠? 눌러주면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안에 있는 썸네일을 클릭을 해주면요. 내가 앞에 눈을 이렇게 가려도 영역만 지금 점선으로 나와 있죠? 자, 이 점선을 제가 활용 한번 해볼게요. 채널에서. 자, 제가 지금 저장한 영역이 없어서 여기 밑에 알 파일 안 나오는데 채널 1. 자, 채널 하나 추가해보고 이 채널에다가 이거는 제가 흰색으로 칠을 할 거기 때문에 흰색이 배경이라서 컨트롤 딜리트 눌러서 일단 먼저 색을 칠해볼게요. 글자 안에 색이 없어진 거는 어떻게 없앴냐면은 다시 이렇게 잠깐 좀 감기고 RGB로 갈게요. RGB. 레이어. 요거 글자 앞에 눈 가린 거예요. 앞에 눈 가리고 저희가 지금 영역만 쓸 거라 가지고 눈 가리고 채널로 가서 제가 알파 1이라는 영역을 지금 제가 새로 만들었어요. 자, 알파 1은 지금 흰색으로 칠했어요. 알파 1은. 자, 여기서부터 자세히 잘 보세요. 선택된 영역을 먼저 해제할게. 컨트롤 D. 자, 알파 1에 있는 이 하얀색 부분을 제가 이 경계 부분을 약간의 네온 효과처럼 해주기 위해서 제가 블러 효과를 한번 넣어볼게요. 필터에서 흐림 효과, 제가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넣어서 흐리게 해줄 건데 이 흐림의 값은 뭐 정답은 없지만 음, 한 6 정도? 6으로 해서 제가 약간의 흐림 효과를 넣어봤어요. 확인.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지금 이렇게 흐리게 되어 있는 이 글자에서 희미하게 이런 저기 경계 라인만 좀 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냐면 필터에 보면 스타일화에 과대 노출이라는 값이 있어요. 과대 노출을 했더니 과대 노출값 때문에 약간의 글자가 그뭐 이렇게 뭐죠? 전구에 있는 필라멘트처럼 어느 부분은 선명하고 어느 부분은 흐리고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라인이. 근데 하얀색이 이제 블러화진 영역인데 너무 흐려가지고 아, 나는 이 영역을 조금 더 진하게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지에 조정해서 레벨 값 조정을 눌러서 레벨 값을요.
조금 더 강하게 할 거예요. 또는 취소 누를게요. 또는 대비를 좀 강하게 해볼게요. 조정해서 명도하고 대비해서 대비의 값을 좀 강하게 대비의 값을 좀 강하게 해서 그리고 명도의 값도 조금 강하게 해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훨씬 더 선명한 느낌으로 저는 대비의 값 100으로 주고요. 명도도 값을 좀 높여가지고 명도는 한 40, 대비는 100 정도로 해서 강하게. 자, 다 됐어요. 자, 알파 채널에 있는 하얀색 부분은 불러와지는 영역이고 그 하얀색 부분을 이런 느낌으로 불러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이펙트를 지금 준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다 끝났으면 RGB 눌러서 다시 기본 돌아가고 레이어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 레이어에서는요. 자,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만들어주고 이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채널에 있는 알파 1을 불러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택해서 영역 불러오기 나는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알파 2를 불러올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약간 필라멘트 느낌으로 만든 글자가 불러와졌고요. 여기서 음, 약간 색을 이런 느낌? 으로 해서 Alt 딜리트 눌러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색을 이렇게 칠을 해볼게요. 이거 좀 어렵죠? 이거 이해되는 사람 어, 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이해도 오픈 채팅방에 적어줘 볼래요? 내가 지금 이 지금 채널에 있는 내가 왜 이 영역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왜 만들었냐면은 영역은요 수정하기 힘들어요. 내가 이 영역을 어떻게 어느 부분은 흐리고 어느 부분은 선명하게 해요. 그거를 채널에 있는 블랙과 화이트에서 변화를 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뭐 포토샵 배우는 사람한테는 이게 되게 고급인데 그래도 이거 여러분들 이해되는 거 100% 이해돼? 100% 이해되는 사람 잘 없는데 그 저기 우리 포토샵 잘하는 학생이 저기 누구였지? 그 경 누구야? 우리 3D 작업하고 있는 학생 있잖아. 영식 학생은 100% 이해돼요. 오, 이거, 저기, 수원 학생은 포토샵 했다고 했었나? 이게 원래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봐. 우진이나 경진 학생 0%라고 돼 있지. 0%는 좀 심한 건데. 처음인데 이게 100%가 된다고. 글자 안에 색이 어떻게 없으냐. 아까 눈 가렸고, 알파 영역이 없을 수가 없. 알파 영역은요, 어떻게 했냐면은, 알파 영역은요, 다시 만들어 볼게요. 알파 내가 없앴어요. 알파 없애면은 알파가 없잖아요. 그러면 불러와진 영역이 없는 거예요. 못 따라왔어요? 잠깐만요. 자, 봐봐요. 내가 처음 다시 할게. 글자는 썼지요? 글자 영역이 필요해요. 컨트롤 키 누르고 앞에 있는 T를 눌러서 점선으로 만들어줘요. 나는 이 글자는 지금 눈 가려서 영역만 쓸 거예요. 영역. 그래서 채널에서 새로운 알파 채널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흰색으로 칠을 할 거야. 나는 지금 배경이 흰색이기 때문에 컨트롤 딜리트 눌러주고 컨트롤 D 눌러서 흰색으로 만들어주고 자, 알파 1에 있는 하얀색 부분이 불러와지는 부분이에요. 그럼 나는 이 불러와지는 부분을 수정을 할 건데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은 먼저 음, 글자가 사라졌어요. 지금 저기 알파 채널이 알파 1? 본인 화면이 알파 1이에요. 네, 알파 1. 거기에 선택한 점선이 없어요. 선택한 점선, 아까 점점점 나와 있던 거. 컨트롤 D 눌러서, 그러면은 히스토리에서 돌려보세요. 돌려보세요. 점선 나올 때까지.
이따가 저기 줌 공유해서 다시 봐줄까요? 자, 우리 요거 40분 종료돼가지고요. 잠깐 녹화 잠깐 중지할게요.